첫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가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인플레이션이 0%였고요. 리얼 GDP가 10% 늘어난 것이죠. 그래서 너미널 GDP가 10% 늘어난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 모두 너미널 GDP는 10%씩 늘어났어요. 자, 그런데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가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생산량이 10개에서 11개로 10%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너미널 GDP가 10% 늘어난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생산량은 늘어나지 않았고 가격만 50달러에서 55달러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가격 상승률이 정확히 10%, 인플레이션 레이트 10%였었습니다. 그래서 너미널 GDP가 10% 상승한 것이죠. 그러니까 생산량은 일정한데 두 번째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생산량은 일정한데 가격이 더 비싸졌잖아요. 50달러에서 55달러로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너미널 GDP가 500달러에서 550달러로 10% 늘어난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리얼 GDP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첫 번째 시나리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가격은 10달러로 변하지 않았어요. 다만 생산량이 10개에서 11개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생산량이 사실 10% 늘어난 것이죠. 생산량 측면에서 보면 실질 GDP가 10% 늘어난 것이고요. 그래서 너미널 GDP가 10% 늘어난 것입니다. 11 곱하기 50달러로 한 거니까요. 550달러로 50달러만큼 10%만큼 너미널 GDP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면 명목 GDP의 증가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실질 GDP 증가율과 가격 증가율 이 둘의 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우리가 실질 GDP도 증가하고 그 다음에 가격도 증가해서 명목 GDP가 증가하는 경우는 사실 살펴보지 않았지만 가능한 조합이에요. 우리가 한번 엑서사이즈로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결론은 명목 GDP의 증가율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 GDP의 증가율 더하기 인플레이션율이다라고 하는 결과예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자, 명목 GDP 증가율은 실질 GDP 증가율 더하기 바로 인플레이션율이에요. 물가상승률. 그냥 물가상승률 혹은 인플레이션율 둘 다 좋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중요한 결과가 바로 이거겠죠. 그러니까 명목 GDP 증가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안에는 가격 증가분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생산량 증가분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둘을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명목 GDP의 증가율, 명목 GDP가 증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격이 높아지거나, 그렇죠? 가격이 물가가 상승하거나, 혹은 생산량이 늘어나거나, 다시 말하면 실질 GDP가 늘어나거나, 혹은 다양한 가능성이 있겠죠. 이 둘이 뭐 적절히 조합을 이루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하나가 일정하고 하나가 늘어나야 될 필요는 없어요. 하나가 떨어지면 그 다른 거 하나가 더 많이 늘어나면 됩니다. 너미널 GDP가 증가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실질 GDP나 물가 중에 하나가 반드시 늘어나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가 떨어지면 그 다른 하나가 더 많이 증가하면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조금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반드시 하나는 늘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명목 GDP가 늘어났다고 했을 때 이 둘 중에 반드시 하나는 늘어나야 돼요. 근데 다른 하나가 일정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가 떨어지고 다른 하나가 더 많이 늘어나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이런 경우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확 늘어나고요. 실질 GDP가 쭉 떨어져도 그래도 너미널 GDP는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뭐 두 개가 다 늘어나야 된다거나 혹은 뭐 하나는 반드시 일정해야 된다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둘 중에 하나, 리얼 GDP나 물가 중에 하나는 반드시 증가해야 너미널 GDP가 증가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결과가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명목 GDP의 증가율은 물가 상승률 더하기 실질 GDP의 증가율이고요. 자, 이어서 우리가 퀀터티 티오리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텐데, 자, 이건 우리말로 화폐 수량 이론이라고 보통 번역을 합니다. 화폐 수량 이론 또는 뭐
화폐 수량설 뭐 다 좋습니다. 화폐 수량 이론에 대한 구체적인 뭐 방정식, 사실 화폐 수량 이론은 퀀터티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수량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방정식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경제학 원론 수준에서는 그렇게까지 깊게 들어가진 않고 우리가 간단하게 퀀터티 티오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한테 이제 메시지 정도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우리가 살펴보면 한국의 명목 GDP, 여기서 GDP는 명목 GDP고요. 그 다음에 M2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통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통화량을 측정하는 지표 M2. GDP를 제가 M2로 한번 나눠봤는데요. 자, 60년대에는 막 이렇게 10 이상 넘어갔던 적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쭉 감소해서요. 계속 하락하다가 한 2000년 이후부터는 매우 일정한 값을 갖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한국 경제가 2000년 이전에는 비교적 신흥국가에 포함이 되고 개도국이었기 때문에 경제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그래서 변동성도 굉장히 심하고 사실 거시경제학의 어떤 패러다임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이제 2000년 이후부터는 우리가 이제 거시경제학이라고 하는 이제 학문 분야잖아요. 하나의 학문 분야의 패러다임으로 한국 경제를 설명하는 것이 비교적 가능해졌습니다. 되게 잘 맞아요. 예전에는 경제학, 거시경제 이론이 잘 안 맞았었어요. 한국 경제, 거시경제를 설명하는 게 되게 힘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안 맞으니까요. 왜냐하면 거시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하고 이제 유럽, 뭐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국가들, 독일 이런 국가들의 어떤 그 거시경제학 패러다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실 만들어졌고 발전한 학문 분야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80년대, 90년대 한국 경제의 어떤 현상을 설명하려고 하면 잘 설명이 안 되겠죠, 당연히. 경제 구조 자체가 매우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려웠었는데 이제 2000년 이후부터 IMF 경제 위기 이후에 한국 경제, 거시 경제는 사실 이제 미국 교과서를 가지고 들여다봐도 크게 이상한 점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부분 잘 설명할 수 있게 되었어요. 2000년 이후에 보면 실제로 명목 GDP를 통화량으로 나눴을 때 이 값이 매우 일정한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결론을 한번 내려볼 수 있는 거죠. 2000년 이후에는 명목 GDP 나누기 통화량 M2입니다. 통화량 이 비율이 매우 안정적인 값을 갖는다. 일정한 값을 갖는다. 컨스턴트는 일정한 값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명목 GDP와 통화량의 비율이 일정한 값을 갖는 거예요. 이 둘의 비율이 일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가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보시면 2000년 이전에는 이 비율이 크게 하락했던 적이 있고요. 또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이 비율이 일정한 값을 물론 뭐 꼼꼼히 따져보면 사실 이게 약간 하락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뭐 대체로 일정한 값을 갖는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퀀터티 티오리라고 하는 것이 뭐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보겠지만 화폐 수량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어떠한 걸 가정하냐면요. 이 두 비율이 일정하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니까 화폐 수량 이론에 따르면 이 두 비율이 일정해요. 그런데 실제로 한국 경제에서도 이 비율이 일정한 값을 갖습니다. 적어도 2000년 이후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화폐 수량 이론이 한국 경제에 어느 정도 잘 들어맞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만약에 명목 GDP와 이제 명목 GDP를 제가 대문자 Y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M2를 통화량 M2를 제가 그냥 편의상 M이라고 쓰겠습니다. 명목 GDP와 통화량의 비율이 일정한 값을 갖는다라고 한번 해보죠. 예를 들어서 이 값이 1이라고 한번 해봐요. 사실은 잘 들여다보면 이 값이 1보다 약간 작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약간 작아요. 한 0.8 정도 돼요. 자, 1의 값을 갖는다고 한번 가정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편의상 뭐 명목 GDP가 100이고 M2가 100이었다고 한번 해보죠. 그래서 1이었어요. 자, 그런데 Y가 10% 늘어나고 명목 GDP가 통화량이 똑같이 10% 늘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율은 여전히 1인 거예요. 그래서 M의 증가율과 Y의 증가율이 같다면 이 비율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